세상을 바꾸는 힘.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 여야가 합의 시한 안에 개혁안은 내놨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이번 개혁안에 대한 아쉬움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야 정치권 내부에서도 개혁이 아니라는 강력한 질타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국민연금이 이번 합의안에 들어있는 데다 개혁 효과 역시 당초 기대보다 상당히 낮을 것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재정 부담이 국민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죠. 합의는 됐지만 앞으로 풀어야 할 매듭이 더 많아진 공무원 연금 개혁.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장과 자세히 짚어봅니다. 계속해서 이번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 대한 여러분 의견은 문자 샵 0945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네, 공무원 연금 개혁 왜 이렇게 논란이 되고 또 어떤 과제들이 남아있는지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장과 자세히 짚어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공무원 연금 개혁 더 내고 덜 받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공무원 연금은 그 공무원 자신이 약 7%를 내고 있고 네. 국가도 7%를 내서 14%였는데 네. 그거를 그 2%를 더 내고 국가도 2%를 더 내서 9%에서 총 18%를 내는 거로 네. 해서 이제 더 내게 된 거고 덜 받게 되는 거는 이 계산이 좀 복잡한데 네. 1년 재직을 하면은 1.9%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30년을 재직하면 1.9 곱하기 30년에서 57%를 받던 거를 네. 1.7%로 낮춰서 30년을 하면 51%로 낮춰지는 거죠. 네. 근데 그 더 내게 되는 건 5년으로 해서 이제 바로 올라가고 네. 그 덜 주게 되는 것은 20년 동안 점점점 낮추게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연간 1.9%가 1.7%로 낮아졌다. 우리가 네네, 지급률이라고 부르는 이제 네네. 그 얘기죠. 네네. 자, 그러면은 총체적으로요. 네. 이 김 교수님께서는 이번 공무원 연금 개혁안 어떻게 총평해 주시겠어요? 정말 아쉽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네. 드는데 네. 우선 이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하게 된 이유가 워낙 적자 폭도 넓고 그 워낙 규모도 자꾸 급격히 커지기 때문에 네.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네. 2080년까지는 2천조가 넘는 그러한 적자 규모가 된다. 네. 그랬는데 지금 이 제도 개선으로는 한 334조 정도니까 네. 1,300조는 국민이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네. 얘기가 되거든요. 결국은 막대한 그러니까- 비용이 남는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그 돈보다 줄어들긴 했지만 국민이 감당하기엔 너무나 어려운 숫자로 남아있다라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그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돼서 굉장히 비합리적인 부분이 지적됐었어요. 네. 이건 공무원분들도 사실 인정을 한 건데 네. 그 퇴직한 공무원분들이 뭐 산하기관이나 뭐 금융기관 이런 데 가서 더 돈을 받아도 연금을 지급했던 문제. 네. 그다음에 그 33년 이상 재직하신 분들한테는 또 연금 보험료를 안 받았던 문제. 예. 그다음에 지금 이 연금 말고 퇴직 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게 우리 이제 퇴직금이 한 40% 되는데 그건 일시금으로 지급을 해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노후 보장에서는 별로 그 잘 쓰지 않는 건데 그냥 마치 기득권처럼 지급을 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같이 비합리적인 거를 논의해서 이거를 좀 상당 부분 좀 제거를 했다면은 네. 국민도 상당 부분 동감을 하셨을 거고 그다음에 재정적인 것도 상당 부분 좀 그 영향이 미쳐서 효과가 있었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는 거라 아주 그러죠. 좀 이제 핵심적인 부분을 지금 김 교수님 짚어주셨는데요. 네네. 제 기억에도 지난해 11월에 김 네. 교수님께서 이게 김진수 안이라는 안을 내셨을 때 네네. 그 고위 공무원들은 퇴직 후에 소득이 있으면 연금에서 배제하자는 안을 주셔서 당시 공무원 단체도 일부 수긍을 했던 거 아닌가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공무원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 그 이제
조금 더 마음을 여시고서 네. 그래 그분은 조금 우리가 국민들이 볼 때 좀 모양새가 안 좋았어 그렇게 얘기들은 많이 하세요. 인정을 하시는데. 네네. 근데 좀 그런 것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가 됐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정말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교수님의 총평을 들어보니까 결국 박근혜 대통령도 재정 부담은 다소 줄었지만 개혁의 폭과 20년이라는 긴 세월의 속도가 당초 국민이 기대했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 이것이 이제 의견을 밝히신 바거든요. 아, 좀 그렇군요. 일맥상통하는 내용인 것 같고요. 네네네. 그렇다면은 교수님이 보시기에 정부에서도 이번 국회에서 이제 합의한 안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기류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동안에 정부가 낸 안이 지금 합의안보다는 조금 더 개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런 비합리적인 부분을 고치려고도 노력을 했던 흔적들도 있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정부도 조금 실망한 그런 기색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교수님 말씀처럼 개혁적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과연 이것이 진정 개혁인가 하는 부분은 또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요. 네네. 이 정도 수준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정 절감 효과에서는 개혁은 아니고 부분 조정 아니냐. 예. 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논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2,000조가 되는 걸 한 번에 해결하기는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그거는 334조 줄이기도 이렇게 힘든데요. 예, 그런 건 맞는데 이제 재정 절감이라는 게 장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서로 줄여가면 좋겠다. 네. 또 이제 지금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이 네. 그냥 소위 물가 상승률만큼은 반영해서 주는데 그것만 줄이겠다. 네. 그다음에 재직 공무원들이 재직 기간이 길수록 영향을 적게 받는다. 예. 다음에 이제 신규 공무원이나 미래 공무원들이 훨씬 더 손해를 본다. 이런 게 사실 공무원 내부의 형평성의 문제가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나중에 미래나 신규 공무원에게 부담을 집중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은 굉장히 희생을 강요하게 한다고 할 수 있지만 재정적인 효과는 별로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대상자가 작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전체적으로 넓게 했었다면 낮은 희생으로도 큰 효과를 낼 수 있었을 텐데 이제 그런 것들도 지적될 수 있겠죠. 그렇군요. 네. 하지만 지금 정치권은 어쨌든 합의를 지금 정치권에서 이끌어냈기 때문에 합의한 것만으로도 큰 성과다 이렇게 자평하는 것 같은데 이 교수님 뭐라고 한 말씀 해주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정치하시는 분들이 생각할 때 아무래도 공무원 분들이 굉장히 압력스럽고 부담스러우셨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라도 우리가 한 게 다행 아니냐라고 말하실 수 있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이거를 하려고 여태 이랬나라고 오히려 더 실망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공무원 뒤에는 더 어려운 국민들이 있고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훨씬 더 저는 무서웠고 또 그분들이 판단이 굉장히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공무원 여야가 모여서 될 일이 아니고 국민 시각에서 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조금 더 합의를 봤다고 하지만 좀 더 논의를 해서 그 실망감을 조금이라도 좀 덜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요, 교수님 지금 국민 말씀을 주셔서 이번 합의안을 보고 이 청와대에서도 이례적으로 이 월권이다 이런 표현이 나왔고요. 저희가 느끼게 되는 게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만인 줄 알았더니 국민연금 이야기가 나왔어요. 국민연금의 명목소득 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린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정말 좀 당황스러운 얘기인데 지금 공무원 연금을 개혁하자는 의미에서 여야 공무원 대표 이런 분들이 이제 모이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국민연금을 얘기하자고 한다면은 아마 국민연금을 내는 당사자인 노사, 그러니까 농어민, 자영자 사실 이분들이 그리고 그 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논의를 같이 했어야 될 거예요. 이거를 공무원들하고 여야가 모여서 그걸 얘기했다? 그러면 당사자들을 다 배제했는데 공무원 연금에서 공무원을 배제했다고 굉장히 비판하셨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라고 질문하면 대답이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지금 교수님 이 절차적인 정당성, 국민들의 이 공론화 과정이 빠진 거 아니냐는 질타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국민연금이 저부담 고급여로는 지속되기 어렵다.
2007년 이후 소득 대체율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올린다는 건 지금까지의 방향에 역행하는 거 아닙니까? 참 이게 어려운 게 지금 만약에 40%의 소득 대체율이라는 게 이제 40년 가입하신 분이 네. 받는 그 전체 가입자의 평균인 경우에 그런 네. 건데 그걸 50%로 올리면 한 1,500조? 네. 또 들어요. 아, 또 추가 투입되게 된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국민연금 개혁이 끝난 게 아닙니다. 이 국민연금이 현재도 2043년에 적자, 2060년에 기금 고갈이라는 아직도 해결 못한 재정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네. 이건 계속 가면서 고치고 구조도 바꿔야 되고 굉장히 그런 노력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네. 이걸 단순히 그냥 40%에서 50% 올리겠다. 네. 이렇게 얘기해서 그 천문학적인 숫자를 또 늘리게 되면 이건 국가가 내기에도 그렇죠. 너무 힘들 거고 그다음에 네. 보험료 인상이라는 단순한 걸 갖고서 국민께 말씀드리는 것도 네. 너무 부담스러운 얘기인데 네. 이거를 무슨 맘 먹고 했을까? 그리고 공무원 연금에서 네. 줄이는 게 334조인데 네. 그 돈의 뭐 20%면 60조 분이 안 됩니다. 그렇죠. 60조 갖고 1,500조를 무슨 재주로 그거를 해결하겠냐. 아, 그래서 그게 좀 네. 저번에 조금 공무원 연금의 논의를 조금 더 집중해줬으면 좋았을 뻔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여러 가지 네. 문제들이 앞으로 좀 비롯될 것 같은데요. 네, 또 네. 이 연금 개혁 관련해서 이슈 있을 때 좀 또 연락해서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장이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경선이 5월 7일,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에 치러집니다. 내년 총선까지 당을 이끌 원내 지도부를 선출하게 되는 건데요. 새정치민주연합 4.29 재보궐선거 참패라는 성적표를 받아든 상황에서 당의 통합과 개혁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만큼 이번 경선에서 선출되는 원내대표는 책임감이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최 의원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참 당의 위기 상황에서 원내대표의 출사표를 던지셨습니다. 출마의 변부터 들어보고 싶은데요. 최 의원님 가장 큰 경쟁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뭐 이번 재보궐선거 패배로 우리 야당이 불안한 추격자 신세에서 혹시라도 가망 없는 패배자가 되는 것이 아닌지 네. 많은 의원님들이 또 지지자분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원인을 찾자면 뭐 끝도 없죠. 뭐 분열됐다, 또 세대 투표 경향이 강하게 작동이 됐다, 또 치밀하지 못했던 대응 능력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지금 그야말로 큰 위기 앞에 또 서게 됐습니다. 지역구도조차 아직 넘질 못했는데 세대별 투표라는 더 큰 벽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권자들이 때린 회초리보다 더 아프게 느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우선 절박해야 된다. 그리고 새로운 모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 안에서는 제가 많이 소통을 하고 당 밖으로는 오히려 더 강하고 당당한 원내대표가 돼야 되지 않나 싶고요. 네. 주로 의원님들이 좀 점수를 많이 주시는 것이 정책 주도력과 전략 주도력 그리고 돌파력과 절박함이 있는 것은 좀 최재성 의원이 아니냐 이런 점에서 조정과 협상 능력 외에 꼭 있어야 될 정책 전략 주도력 돌파력에서 좀 경쟁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주도력, 돌파력 말씀 주셨고요. 그 앞에 경쟁력을 여쭤봤는데 그 절박감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뭔가 비장함이 느껴지는데요. 자, 이게 19대 국회의 마지막 1년을 끌어가는 여야 협상을 이끌어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또 내년 20대 총선까지 당을 이끄는 아주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때 지도부를 맡는다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이 네. 침체된 분위기의 당을 추스르는 것이 이게 녹록치 않아 보이는데 뭔가 보관이 있으십니까? 우선 이 당내에 이제 정치적인 문제가 있죠. 분열 구도를 어떻게 수습하고 통합할 것인가. 또
당 밖에도 같은 이제 야권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당선되면서 새로운 어떤 그 정치 지형이 또 이렇게 열리지 않을까 하고 또 불안한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그 문제는 원내대표도 당 지도부고 그렇기 때문에 정무적, 정치적 대응력이 극대화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그래도 통찰력 있게 또 침착하게 잘 대응할 수 있는 원내대표가 될 수 있지 않나 싶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국회 운영과 원내 운영, 다시 말해서 정책과 입법, 예산과 같은 것을 전략화시켜서 네. 야당의 주도 능력, 그다음에 저당을 다수당을 만들어주면 국민들의 고단한 삶에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한 믿음을 국회 운영 과정에서 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아마 저희들이 야당되고 9월 특히 정기국회가 야당이 리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미 발생을 한 것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강하고 그리고 능력 있게 해내면서 당의 혼란이라든가 국민들의 걱정들을 상쇄시켜줘야 네. 당은 추스러진다. 그것이 원내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다. 그래서 두 가지 축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원내 활동에 이제 방점을 두셨는데요. 국회 운영에서 이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그 이제 사령탑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경선에서 당선이 되신다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당 안팎의 상황이 네. 야당 원외 당 밖에 하지만 야권 내에 지금 새로운 세력들이 또 추동하는 것 아닌가 하는 조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제일 큰 문제가 지금 통합의 문제로 지금 귀결이 되는데요. 예. 그렇다면 이 통합을 위한 어떤 지금 좀 긴급한 보관이 가동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저는 이번에 이제 호남 민심을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 특히 광주에서 천정배 후보가 당선이 되셨는데요. 네. 그래서 통합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열이 되었거나 분열의 가능성이 농후했을 때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분열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가 숙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잠재돼 있는 거죠, 지금. 네. 아직 본격화되지는 않았지만요. 그래서 호남 민심은 호남을 홀대했다. 단순히 이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늘 한결같았습니다. 네. 야당이 집권 능력이 있느냐, 그리고 집권할 수 있느냐, 집권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갖췄느냐, 이것에 대해서 일관적으로 의심하고 또 채찍질을 했기 때문에 역시 분열의 문제, 호남 민심을 되돌리는 문제 이런 것은 그런 능력을 잘 보여주고 입증시켜주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통합은 수권 정당으로서의 능력을 국회에서 혹은 정무 정치적으로 어떻게 잘 증거해 주느냐, 증명시켜 주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이것을 분리해서 볼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요. 저는 그 능력을 발휘하는 데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근본을 해야 할 것을 잘하면 통합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수권 능력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해 주셨는데요. 네. 자, 이제 국회 현안들이 굉장히 많죠. 공무원 연금 개혁이 합의가 됐는데 지금 여기 공적연금 개념으로 국민연금이 같이 섞여 들어가면서 청와대 정부 여야 내부에서 여러 가지 또 반대 목소리와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합의 어떻게 평가하세요? 우선 여야가 지혜를 짜내고 머리를 맞대서 잘 합의했다고 생각하고요. 네. 물론 공무원분들의 이제 희생과 또 양보 그걸 통해서 정말 이 고맙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합의가 네.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합의도 합의지만 여기서 이제 이 절감되는 재원을 가지고 또 이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높이는 또 합의까지 했거든요. 이걸 놓고 이제 여당이 당청 간에 지금 다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꽤 대안에 충실한 또 총합적인 합의를 했다 이런 측면에서 공무원분들에게 죄송하고 감사한 측면 외에 네. 이런 의미를 좀 부여를 하고 싶습니다. 네. 뭐 그 외에도 지금 이제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대한 검찰의 수사 또
또 내일 어린이날 지나고 모레면은 이제 4월 임시국회가 끝나는데 여러 가지 또 현안 법안들이 산적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에 이제 7일 목요일에 경선을 치르시게 되는데요. 경선 결과 지켜보고 또 한번 이 최 의원님의 고견을 좀 연결해서 모시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는요. 잠시 후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듣는 사람이 행복한 라디오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네,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4부에는 스포츠 소식 준비되어 있고요. 뇌를 깨우는 월요일 이런 주제로 문화 정면 승부가 이어집니다. 오늘은 도리도리 뇌운동 배워볼 거고요. 계속해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여러분 의견은 문자 샵 0945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 동안 스포츠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스포츠 정면 승부 중앙일보 박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내일 어린이날인데 좋은 계획 있으세요? 저는 지금 성남하고 일본 간바 오사카의 프로축구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경기가 있어서요. 네. 현재 오사카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아, 지금 오사카에서 연결하고 계신 거군요. 네, 이번 주 수요일날 경기가 있고요. 목요일까지 네. 일본에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스포츠 소식을 모아서 챙겨놓고 있습니다. 출장 중에 이렇게 연결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래 여자친구하고 내일 야구장에 가셔야 되는 휴일인데. 네, 괜찮습니다. 네, 어제 열렸던 메이웨더와 파퀴아오의 복싱 세계 대결 싱겁게 끝났죠? 이 둘과 네, 모두 싸워서 패했던 이 오스카 델라 호야라고 하는 선수가 SNS에 대신 복싱 팬들에게 미안하다 이런 글을 남길 정도였다고요? 네, 전 세계 복싱 팬들이 기대했던 화끈한 난타전 없이 졸전이었는데요. 네. 메이웨더는 어제 미국 라스베거스에서 열린 WBA, WBC, WBO 웰터급 통합 타이틀전에서 필리핀의 파키아오의 심판 전원일치 3대0 판정승을 거두면서 네. 48전 전승 무패 행진을 이어갔는데요. 아웃복서인 메이웨더는 예상대로 수비에 치중했고요. KO보다는 득점을 위한 전략을 짜면서 별명인 프리티보이답게 얼굴에 상처 하나 입지 않고 네. 한국 돈으로 약 1,600억 원을 챙겼습니다. 아이고. 네, 시원치 않은 경기 탓에 경기가 끝나자마자 재대결 가능성도 제기됐는데요. 네. 메이웨더는 계약 경기가 한 차례 남아 있고요. 게다가 메이웨더는 한 번 더 이기면 헤비급의 로키 마르시아노가 기록했던 프로복싱 최다 무패 기록과 타이를 이루는데요. 그렇죠. 하지만 미국 CBS 스포츠가 대기록을 앞둔 메이웨더가 굳이 어려운 상대를 고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메이웨더의 마지막 상대는 파키아오가 아닐 것 같습니다. 아, 이런 리턴 매치를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어제 이게 생중계로 보면서 네. 아쉬웠던 것이 47승을 저런 식으로 이겼다면 사실 좀 부끄러운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네. 일부 팬들은 팬들 입장에서는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스테이크를 시켰는데 샐러드만 나온 격이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또 아쉬움도 표하고 있고 네. 많은 사람들이 좀 아쉬움을 표하더라고요. 네. 또 이 피츠버그의 강정호 선수 미국 메이저리그 데뷔 후 첫 홈런을 터뜨렸다면서요. 네, 강정호가 오늘 세인트루이스전에 7번 타자 3루수로 선발 출전했는데요. 네. 0대1로 뒤진 9회 초에 선두 타자로 나서서 극적인 동점 솔로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네. 강정호는 8세이브를 기록 중인 세인트루이스 마무리 투수 로젠탈의 초구 커브를 걷어올려서 좌중간 담장을 넘겨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고요. 네. 나흘 만에 선발 출전한 강정호는 동점 솔로 홈런을 포함해서 5타수 2안타 1타점 1득점을 올리면서 31타수 9안타로 타율을 2할 8푼 1리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네.
그 강정호는 10회 교체 아웃됐고요. 그 아쉽게도 팀은 14회 말에 끝내기 홈런을 허용해서 2대3으로 졌습니다. 아이고, 아깝네요. 이 승리까지 네. 했으면 좋았을 텐데. 자, 골프 네. 여제 박인비 선수 시즌 2번째 우승을 달성했다고요? 네, 그 박인비가 오늘 미국 텍사스주 어빙에서 끝난 미국 여자 프로골프 LPGA 투어 노스 텍사스 슈트아웃 최종 4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 6개를 기록했는데요. 네. 그 침묵의 암살자라는 별명답게 그 묵묵히 경기를 펼쳐간 박인비는 합계 15언더파를 기록하면서 그 12언더파인 공동이 박지영과 그 미국의 크리스탄 커를 제치고 지난 3월 HSBC 유민스 챔피언십에 이어서 시즌 2번째 우승이자 개인 통상 14번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그 이번 대회에서 그 커탈락 위기를 넘긴 세계 랭킹 1위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고는 그 2분파로 공동 4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렇군요. 아, 침묵의 암살자. 별명이 무섭네요. 네, 자, 맞습니다. 첼시가 5년 만에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차지한 게 맞죠? 네, 그 첼시가 어젯밤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35라운드에서 그 이청용의 소속팀인 크리스탈 팰리스를 1대0으로 꺾었는데요. 네. 그 첼시는 그 25승 8무 2패로 그 승점 83점을 기록하면서 그 남은 3경기에 관계없이 그 이 맨체스터 시티를 따돌리고 5년 만에 리그 5번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그 첼시는 팀 최소 실점 1위, 팀 그 최다 득점 2위인데요. 그 아무래도 무리뉴 첼시 감독이 그 공수 밸런스를 맞추고 그 상대에 따라서 그 변화무쌍한 전술을 구사했고요. 그 그라운드에서는 그 35살 노장 수비수인 존 테리가 그 탄탄한 수비진을 지휘했고요. 네. 그 잉글랜드 프로축구 선수협회 올해의 선수인 아자르는 14골 그 8도움을 올리면서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사카 출장 잘 마치고 돌아오시고요. 지금까지 중앙일보 박린 기자였습니다. 당신의 일주일이 똑똑해진다. 뇌를 깨우는 월요일. 네, 오늘 주말 같은 월요일이긴 합니다만 내일이 휴일이라 그래도 월요일 뇌를 깨우는 시간입니다. 서윤정 브레인 트레이너와 함께합니다. 서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이 시간에 왜 뇌를 깨워야 하는지 잘 알려주셨는데요. 재미있게 네. 들었다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오늘은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에도 잠깐 춘곤증 얘기 나눴지만 저만 해도 이제 낮에는 더워요. 그래서 네. 봄철에 몰려온다고는 하는 이 춘곤증.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면서 점심 식사 후에 잠이 쏟아지신다고 하는 분들이 많던데 이럴 때 좋은 뇌체조 하나 오늘 또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봄이 되면요. 외부 온도가 상승하면서 피부 모세혈관이 확장돼서 혈액이 체표면 쪽으로 올라가면서 뇌라든가 위드, 주요 장기로 공급돼야 되는 혈액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어서 네. 춘곤증이라고 일컫는 증세가 좀 생기게 되는데요. 네. 이때 오히려 격렬한 운동을 하게 되면 체표면에 체온이 더욱 몰리게 돼서 그냥 이럴 때는요. 가벼운 스트레칭 위주로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근데 가장 좋은 것은요. 춘곤증이 있을 때 좀 기지개를 켜주는 거. 그래서 특히 하품을 하시면 더 좋은데요. 하품은 뇌에 산소가 부족할 때 일어나는 무의식적인 호흡입니다. 네. 자리에서 앉은 채로 손에 깍지를 껴서 위로 쭉 당기고 다리도 쭉 펴서 전신을 당겨줌으로 인해서 하품을 또 크게 하시면은요. 예. 그때 또 몸도 좌우로 움직여주시면 춘곤증에는 더 도움이 되는 뇌체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사무실에서 하품 크게 하다가 옆자리 네. 동료랑 눈이 마주치면 좀 이게 민망하더라고요.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같이 하품도 하고 기지개를 많이 켜야 좋겠군요. 네. 자, 오늘은 도리도리 뇌운동. 이게 재밌는 이름인데요. 이게 어린이날 특집인가요? 근데 이게 명상법이라면서요? 네네. 도림토리 뇌운동을요. 일종의 이제 명상법이라고도 하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명상하면 좀 오랜 시간 가만히 앉아서 네, 눈 감고. 참선을 하면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저는 요즘 현대인들한테 꼭 필요한 게 이런 명상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현대인들이 이렇게 명상을 통해서 일상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외부 자극에서 벗어나는 아주 기분 전환법이라고 네.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기분을 전환하기 위해서 커피를 마시거나 책을 읽거나 다시 잠을 취하는 건데요. 그냥 마음을 편안하게 가라앉히는 것도 일종의 명상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네. 이게 도리도리면 우리가 아는 그 머리를 좌우로 도리도리 하는 걸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럼 이게 뇌가 울리는데 네. 명상이 되나요?
왜 저희들이 좀 생각이 복잡하거나 네. 잡념을 떨치거나 하고 싶지 않을 때는 그냥 머리를 좌우로 흔드는 습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무의식 중에 그렇게 하게 되죠. 네, 자연적으로 이렇게 머리를 실제로 가볍게 흔드는 거를 도리도리 뇌운동법인데요. 이런 네. 원리로 만들어진 거고요. 저희들 왜 전통 육아법 속의 아이들 중에 도리도리 하잖아요. 많이 시키죠. 네. 네, 그런 도리도리에서 착안된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두뇌 개발법인데요. 도리도리 뇌운동법은 아주 간단한 방법이지만 한국식 명상으로 최초로 국제 전문명 학술지인 뉴로사이언스 레스터지에도 긍정적인 정서를 강화하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고요. 사고와 판단, 감정 조절 등 중추인 전두엽과 축배의 피질 두께가 증가하고 네. 뇌측 전전두엽에도 회백질과 백색질의 두께가 동시에 증가했다라는 것도 발표가 돼서 폐행성 질환이라든가 치매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아주 주목받은 네. 명상법입니다. 이게 그냥 아기들 이렇게 같이 놀아주는 게 아니라 과학적인 거군요. 네네. 그러면은 간단하게 구체적으로 네. 도리도리 뇌운동 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우선 이제 명상이라는 거는요. 뇌파를 안정적인 상태로 유지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뇌파라는 것은 뇌신경 세포들 사이에 신호가 전달될 때 생기는 미세한 정기적 흐름인데요. 네.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이 뇌파가 좀 빨라지는데요. 네. 명상 상태는 이렇게 뇌파가 좀 느려지는데 네. 평소에 그냥 고개를 도리도리 좌우로 움직여주는데 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분들은요. 도리도리를 하게 될 경우에는 머리가 어지러우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천천히 처음에는 목을 풀어준다는 의미로 좌우로 흔들고 네. 호흡을 길게 내쉬면서요. 도리도리를 해주신 다음에 잠깐 멈추고 호흡을 길게 내쉬면서 기분을 편안하게 그리고 기분 좋은 상상들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저도 지금 서 원장님 말씀 따라서 한번 해보고 있는데 청취자 여러분 차 안에 계시거나 사무실에 계시거나 댁에 계시거나 한번 따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 네네. 지금 급한 상태일 때는 천천히 좌우로 움직이면서 네. 호흡을 하면서 어쨌든 뇌파를 안정적으로 이끌어야 되겠군요. 네, 오히려 마음이 급할 때요. 네.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고개를 좌우로 해서 우선 좌우로. 그 생각을 그 순간에 멈춰주시고 네. 호흡을 내셔서 자신에 있는 화라든가 분노라든가 그런 감정을 조절하신다면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목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하고 연결시키는 그 네. 훈련을 좀 같이 해야 되겠네요. 네네. 근데 이 도리도리 뇌운동을 병원에서 암 환자분들이 하셨더니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났다고요? 네네. 암 수술 이후에 무엇보다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네. 제가 이제 2014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아주 큰 안병동 센터에서 제가 환우분들과 6주 12회 도리도리 뇌운동 명상을 지도를 했는데요. 네. 명상에 참여한 암 환자분들께서 불안감이 20% 감소를 했고 네. 피로감이 12%, 삶의 질에 대한 설문조사는 23% 향상되었다는 답변이 나와서 네. 우리 보안대체요법이라고 하는 외부 학술지에도 아주 높게 평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게 한 번 할 때 한 몇 회나 아니면 몇 분이나 좌우로 흔들면 좋은가요? 네, 처음에는요, 간단하게 한 1분 정도 하시면 좋고요. 1분 정도. 네. 네, 근데 특히 목이라든가 어깨에 힘을 뺀다는 느낌. 힘을 빼고. 네. 네, 근데 긴장을 많이 하신 분들은요, 고개를 위아래로 먼저 움직여준다든가, 원을 그린다든가, 아니면 손을 네. 비벼서 목 좌우를 비벼주셔서요, 목 주변에 있는 긴장되어져 있는 근육들을 편안하게 하시고, 네.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호흡을 길게 내쉬면서 좌우로 도리도리 하듯이 1분 정도 1분 부정적인 정도. 생각이라든가 감정이 사라진다는 느낌이 들 때 그때 딱 멈추시고 다시 편안하게 호흡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도리도리 하는 속도는 어느 정도가 좋아요? 속도는 사람마다 좀 다르신데요. 네네. 스트레스 많이 받으신 분들은 좀 어지러우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특히 이제 저희들이 재밌는 말로는 앞만 보고 살아오신 분들. 네, 앞만 보고. 네. 너무 네. 앞만 보고 살아오신 분들은 고개를 좌우로 움직이면 더 많이 어지럽다 이렇게 재밌는 얘기로 표현도 하는데요. 어지럽지 않게 천천히 하시고요. 네. 어느 정도 숙달되신 분들은 아주 빠르게 좌우로 도리도리를 하셔도 좋습니다. 네, 오늘 너무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가 뉴스 정면 승부인데 도리도리 하면서 가끔은 측면 승부도 좀 해보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럼 내일이 어린이날인데 이거 가족들이 해도 좋겠네요. 네, 가족들이랑 하시면 더 좋고요. 네. 아이들은 정말 잘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지럽지 않기 때문에요. 네. 도리도리를 잘하는데요. 도리도리를 하고 가족들과 함께 우리가 즐거운 상상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행복해지는 모습을
상상하자고 한다면요. 아이들은 상상력도 좋아지기 때문에 더 좋은 뇌 운동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사전 설명 없이 저희 애들 엄마 앞에서 하면 지금 내 말에 반항하는 거야? 그러고 혼날 것 같기도 해요. 네, 설명을 해주고 같이 해야겠군요. 네, 뇌를 깨우는 월요일. 오늘 도리도리 뇌운동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윤정 브레인 트레이너였습니다. 네, 오늘 저 청취자 여러분 문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9944님. 바닥난 공무원 연금이 국민연금에 도움을 준다고요? 사상누각 주객전도 기고만장이라 표현하고 싶네요. 자, 3742님. 개혁이란 말 자체가 무색합니다. 국민을 우롱하는 정치 집단의 모습 그대로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부정적이고 따끔한 말씀 주셨어요. 1223님. 국민 정서와는 거리가 먼 연금 개혁안입니다. 정치권이 국민 신뢰를 잃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위한 연금 개혁이라고 하지만 국민 대다수는 수긍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들 주셨습니다. 자,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정면송은요. 플라워가 부르는 힘겨워하는 아이들을 위해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그 어린이날 선물 전쟁이 났다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아이들에게 미안함이 늘 있죠. 하지만 물질보다는 추억을 함께 만드는 시간을 아이들에게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소외된 아이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더 느끼는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집 아이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아이들을 함께 돌보는 날로 마음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신동진, 작가 박정래 조은별, 기술감독 신동해 이택상, 진행의 최영일이었습니다. 좋은 저녁 되시고요. 저는 수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